안녕하십니까, 오공 작가입니다. 저는 이비인후과 의사이자 두 권의 책을 쓴 작가입니다. 최근에 미세먼지 황사로 인해서 호흡기 질환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미세먼지나 꽃가루가 날리게 되면 알레르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특히 비염, 천식의 환자들이 많이 고생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 천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천식에 있어서 흡입제의 사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천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알레르기 질환 중에서 우리 비염이 아니고 기관지 쪽에 쉽게 말하면 점막들이 붙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3분의 2가 알레르기 질환 때문에 생기고 3분의 1은 여러 가지 면역에 의해서 생기게 되죠. 그래서 치료 자체는 흡입제를 쓰는 게 똑같은데요. 과연 이렇게 꽃가루라든지 미세먼지가 아주 심해졌을 때 우리가 천식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악화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먼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천식이 악화되는 원인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첫 번째, 알레르기 원인이 있는 경우, 알레르기 원인 물질 때문에 악화가 됩니다. 예를 들면 꽃가루 알러지 있는 경우에는 꽃가루가 많이 생겨서 갑자기 많은 양의 꽃가루를 만나고 나면 증상이 심해지고요. 눈도 간지럽고 콧물 나오고 기침, 가래 엄청 심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알레르기 원인 물질 말고 악화인자, 예를 들면 찬바람, 온도 변화, 또는 감염질환, 감기라든지 폐렴, 폐질환이 있는 경우, 또는 부비동염이 있는 경우, 코 뒤로 넘어가는 경우, 아니면 명류질환이 심한 경우, 이런 식으로 다른 질환이 생기는 경우에도 악화인자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봤듯이 미세먼지나 황사, 대기 오염, 담배 연기 같이 이러한 안 좋은 공기도 악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인자 때문에 갑자기 이제 악화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천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폐기능 검사를 합니다. 폐기능 검사는 우리가 천식을 아는 유일한 방법이죠. 엑스레이나 CT를 찍어도 우리가 폐기능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식의 진단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감염성 질환에 대한 생각을 있고요. 대부분 엑스레이, CT를 찍으면 다 병이 진단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천식은 폐 기능을 검사를 해서 간접적으로 알아봅니다. 우리가 천식이 조절이 잘 되는지 악화가 됐는지는 어떻게 보냐면요, 증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비염이나 알레르기 질환 천식은 악화가 됐는지 천식이 심한지는 사실은 검사도 중요하지만 얼만큼 조절이 되는지는 증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번 이상의 이제 4주 안에 2번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2번 이상 흡입제 쓴 경우, 그 다음에 보통 밤 증상이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이제 일상생활 할 때 힘든 경우, 예를 들면 운동을 한다든지 일단 일을 할 때 힘든 경우, 이런 것들이 악화인자를 할 수 있죠. 요 4가지 중에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중에서 첫 번째, 한두 가지가 이제 있는 경우에는 부분 조절, 3번이나 4가지가 있는 경우에는 악화가 된 경우, 그러니까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러한 증상들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 보면 우리가 조절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조절되다가 악화된 경우에는 첫 번째, 요런 약제들이 포모테롤이든 우리 ICS입니다. 포모테롤 ICS인데요. 포모테롤은 우리가 이제 기관지, 예를 들어서 기관지 점막 지방에, 이거는 속효성인 이런 것들은 포모테롤 빨리 통과도 되고, 그리고 천천히 우리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2가지 기능이 다 있습니다. 참 좋은 약제입니다. 그래서 진화 가이드라인에서는 주로 이런 약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모테롤이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스마트 요법이라 그래서 처음에는 필요할 때만 쓰다가, 만약에 괜찮을 때는, 유지할 때는 한 번 쓰다가, 안 좋게 되면 아침에 2번, 저녁에 2번 쓰다가, 악화가 되면 4번까지 증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4번 쓰면 이 약제가 베타2 아고니스트 또는 포모테롤 이런 작용 때문에 약간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약간 답답한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4번 쓰기보다 2번 이렇게 나눠 쓰는 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제를 추가적으로 쓰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2번째는 사실은 이 약제가 이제 롱액팅이랑 지속성이랑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는데요. 이 약의 가장 좋은 점은 한 번만 쓰면 되고 아주 흡입이 편하기 때문에 좋은데요. 문제는 나빠졌을 때 이 약제가 혼자 늘리게 되면 폐렴의 위험 때문에 요 약제, 같은 회사에 나온 요 약제, 아까 쓰면 안 된다는 이 약을 한 번씩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쓰는 거를 상당히 꺼려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이런 약제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약제는 조절이 잘 되는 분 위주로 드리고요. 또는 좀 경증인 경우에 좀 많이 쓰게 됩니다. 물론 이 약제도 200ml로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주로 아침에 한번 쓰고 나면 저녁에 심해질 때는 요 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가이드라인에는 요 약을 유지를 하면서 요 약으로 우리가 완화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에서 이 똑같은 약 두 개를 처방하는 게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이런 것들을 나라에서 허용을 한다면, 진화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렇게 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보험에서 해준다면 이것도 아주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걸 쓰다가 안 좋으면 이 약을 쓰는 거죠. 이 약은 치료제가 되기 때문에 치료제 되고 완화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화가 됐을 때는 이 약제를 증량시키는 요 세 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식이 악화되는 경우에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기저질환이나 감염이 있는지 꼭 확인하고, 다른 질환이 있는지 확인하고요. 앞에서 말했듯이 그 코는 한 길이기 때문에 항상 코가 안 좋은지 확인하고 요 비강 스프레이를 함께 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천식은 흡입제로 완화도 시키고 치료도 시키고 그리고 악화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식의 치료제에서 단 한 가지, 흡입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마다 폐기능 검사를 해서 폐기능이 잘 유지가 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폐기능이 떨어지면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서 항상 천식이 있는지 진단을 잘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상 오웅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